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2023년 계묘년의 갑일간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은 하늘로 치솟는 기운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집이 세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강직한 편입니다. 봄이 오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갑목은 자신감이 강해지고 자칫 거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 깊은 곳에서 뚫고 밝은 양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종교인이나 교육자가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튀어오르는 갑은 오로지 목표를 향한 돌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주어지면 돌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기발한 아이디어, 창작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발전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목은 천간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기획하는 것이고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갑목이 2023년 계묘년에 임하면은 개수는 정인이고 묘목은 급제 양인이기 때문에 수생목하고 갑목이 왕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인 개수가 임하기 때문에 인풋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웃풋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에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묘년에는 개수가 장생지에 임하기 때문에 시험에 유리하고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성인 금이 절대지에 임하기 때문에 하향 지원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목 일간은 계묘년에 개수 인성이 임하기 때문에 문서운이 있고 인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과 연구가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묘목은 급제 양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 재물 쟁탈들이 벌어지고 관제구설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강한 사주이면은 계묘년은 오히려 불리한 것이고 신약한 사주이면은 계묘년은 매우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가 신강하면은 손재 탈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강하면은 인허가 문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시험운과 직장운도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사주이면은 문서운이든 상사운이든 시험운이든 매우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계묘년의 갑목 일간은 묘목이 양인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독불 장군의 기질이 강해지고 불굴의 의지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변과 불화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 경찰, 군인, 의사, 의료인 등의 직업을 가지면 오히려 발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묘년은 천간으로 개수 정인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묘목 급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윗사람의 도움이 있고 문서운과 학업운도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한 경우에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천간의 개수가 먼저 동하고 지지의 묘목 급제는 후반기에 동한다는 것입니다. 신강한 사주가 후반기에 이르면은 더욱 탈재나 손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한 사주이면은 특히 부동산 운에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강한 사주이면은 부동산 투자는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강한 사주는 급제가 동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불화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위기가 강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인급제가 신강한 사주에게 임하게 되면 배우자와 소통 부재가 생기기 쉽고 불화 갈등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제 양인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강해져 상대에게 심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주별로 특성과 2023년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인일주는 간목이 인목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간목이 비겁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성공 가능성도 높고 책임감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으로 중복이 되면은 서로 태양을 향해 뻗어 나가려는 경쟁심이 발동하다 보면 실속을 챙기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으면은 형제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지인중에는 병화 식신이 있고 또 병화가 인목에서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특히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혹은 6년 이후에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특히 병화 식신이 장생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일도 잘하고 친구나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토 편제가 인중에서 장생지에 임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지인중에 간목 비견이 있어 강력한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주장도 강하고 배짱도 두둑한 것입니다. 갑인일주는 계묘년에 신강한 사주이면 더욱 신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운과 관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가 신약하면 재운과 관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 토가 있으면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계묘년의 개수는 학문, 자격으로 임하는 것이고 묘목은 겁재이고 양인이기 때문에 투쟁력과 경쟁심이 상승하고 승부욕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파워가 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묘년에는 신약한 갑인일주이면 자신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 혹은 교육, 상담, 컨설팅 같은 전문 직종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갑오일주입니다. 갑오일주는 간목이 일지오화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융통성이 부족하여 좌절과 기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왕하여 입담이 좋고 공감력이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변에 있어서 말발이 세고 새로운 일에도 매우 도전적인 것입니다. 남달리 센스가 있고 패션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겉은 화려하면서 내면에는 항상 공허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대체로 일에 대한 열정에 비해 지구력과 끈기가 약한 것입니다. 또한 부부궁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홍염일주이기 때문에 이성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염살이 있으면
눈웃음을 잘 치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매력이 있고 풍류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오일주가 계묘년에 임하게 되면은 개수는 문서운이고 학업운이기 때문에 부모나 윗사람의 후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수가 먼저 동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수가 희신으로 작용하는 신약 사주이면 유리한 문서와 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진운도 좋아지고 부동산 운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지의 묘는 후반기에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한 사주이면 묘목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묘목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신강사주이면 오히려 손재, 탈재 혹은 실직, 이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반기에 더욱더 어려움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제운으로 흐르게 되면 일이 꼬여지고 틀어지고 어려움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손재수, 구설수, 질병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묘중에는 갑을이 있어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재물을 두고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소통 부재가 심해지고 트러블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직이나 사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오일주에게 계묘년은 도화운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마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사수가 있고 또 현침살이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갑술일주는 갑목이 술일에 임하기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역할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술일의 갑목은 미래를 대비하는 예지력은 있지만 자신의 분수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나친 욕심이나 주변에 인색하다가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갑술일주는 의지력과 인내심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낭만과 풍류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갑술일주는 침착하고 사려가 깊지만 성격이 자칫 과격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리더의 역량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술일주가 계묘년에 임하게 되면 묘술합이 발동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운이 좋아지고 실리를 챙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목에게 술토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묘년에는 일할 곳이 생기고 투자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약한 사주이면은 계묘년은 문서운도 좋아지고 재운도 매우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묘술합으로 인하여 관제나 손재, 사고, 질병 등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묘년은 갑술일주에게 새로운 삭과 새로운 꽃을 피우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신약한 갑술일주이면은 재물운과 문서운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반기에는 문서운이 좋고 후반기에는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묘술합이 있어 평소에 느꼈던 강한 장애물과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사적 개인적으로도 가정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갑술일주는 술의 천문성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와 목이 희신으로 작용하는 사주이면은 자신의 촉이 매우 정확하게 적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추진을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갑신일주는 간목이 신금절제에 임하고 있어 에너지가 매우 약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는 예지력은 있지만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욕심이 화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신일주는 일지에 편간이 있어 투쟁심과 자존심이 강하고 명분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편간을 일지에 두고 있어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초반에는 잘 안 풀리지만 차츰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지 신금이기 때문에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빠르고 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간목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운이고 신금은 역마성이 있어서 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지 신중에는 무임경이 있어 재관인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재, 편인, 편간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기복이 따를 수가 있지만 한 분야로 방향을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신일주는 계면년에 임하면 살인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묘신 기문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는 배신감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묘신 기문이 희신으로 작용하면 예술이나 연구에서 크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필이 꽂히면 집중하고 몰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한 사주이면은 계면년은 명예도 얻고 자존심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한 사주이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필이 꽂히는 자신의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운, 재물운, 사운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갑자일주는 간목이 자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작은 잘 하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목은 자수에서 목욕으로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힘이 있고 유행이나 흐름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일지 자수 지장간에는 개수와 임수가 있기 때문에 수의 에너지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나타내는 경신금이 자수에서는 사지에 임하기 때문에 특히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활동운을 나타내는 병화가 자수에서 태지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표현이 어려울 수 있고 재물을 나타내는 무토 또한 태지에 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충동적인 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 일주에게는 자수 정인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유리하여 자격증이나 특허 관련증을 잘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 기반으로 먹고 사는데 어울리는 것입니다. 특히 일지에 좌우묘유 왕지의 기운이 있으면 미남 미녀가 많고 똑똑하고 깔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배우자가 미남 미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식신과 편재가 에너지가 약한 태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지에 왕지가 임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좋으나
자칫하면 중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왕재의 에너지를 공부나 학업에 쓰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술의 천문이 공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성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 철학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갑자 일주가 계면년에는 신강하고 사주에 토가 있으면 재산운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갑자 일주가 계면년에는 자묘 형살이 동하기 때문에 수리하고 수선하고 수정할 일이 생기고 활동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갑진일주는 간목이 진토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초원에 조용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백호대살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전투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호대살은 책임감이 강하고 특히 의료 분야에 종사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일지진토가 재성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토는 용의 물상으로서 변화무쌍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토는 신자진 합수하여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양의 이중성을 띠고 있어 마음고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일지 진토는 지장간의 을개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는 합하여 화식상으로 변하고 식신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겁재가 있어 불평등, 불공평에 문제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재산 분배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강하여 개수와 묘목이 기신으로 작용하면 재산 분배에 있어서 자신이 불리한 것이고, 신약하여 개수와 묘목이 희신으로 작용하면 재산 분배나 상속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갑진일주는 갑이 진에 관대지로 임하기 때문에 젊은 패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토에 패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토가 희신이면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백호대사를 달고 있기 때문에 큰 부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토가 기신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수술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간목의 정인인 개수가 진토에서는 양지로 임하기 때문에 무엇을 배양하고 가꾸고 육성하는 교육 분야에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양지는 천사를 달고 인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고 윗사람에게 있고 모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친이나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간목의 경쟁자인 을목이 진에서는 관대지에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가 패기가 있고 우수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갑진일주는 독립심이 강하고 용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격이 급하고 좌절이 심하기 때문에 욕심에 비해 실리를 취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갑진일주에게 계면년은 묘진 방합이 결성되기 때문에 나의 세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한 사주이면은 수생목하여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경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취미 활동도 넓어지고, 만약에 공부가 재밌다면 공부가 더욱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한 사주이면은 시험이나 유학이나 연구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술토나 축토가 있으면은 관제 구설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 일간의 일주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일주에 해당되시는 분은 자신의 2023년 설계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이민창 TV였습니다.